대출받고 싶은데 신용이 낮아서 부결될까봐 걱정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이 낮더라도 작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신용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용관리 루틴이랑 대출구조 설계법이 확실히 정리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점수가 낮다라는 결과에 집중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왜 낮은가예요. 신용평가사는 이걸 보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빌리고 얼마나 잘 갚는가. 그런데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이런 이금융권 대출 사용이 많다거나 상환율이 다 제각각이라서 연체 위험이 높거나 통장 잔액이 맨날 바닥나 있거나 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즉 대출 건수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런 경우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즉 점수가 낮다는 건 신용 패턴이 불안정하다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점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바로 K12랑 나이스. 둘 다 내 금융생활을 평가하는 건 맞는데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K12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변화를 많이 지켜보는데요. 최근에 카드 한도를 많이 썼거나 대출이 늘었거나 신용카드를 만들면 이 신용점수가 바로 움직입니다. 나이스는 반대로 오랜 기간 쌓인 거래 이력이랑 꾸준함을 봅니다. 연체 없이 꾸준히 거래했다면 이 나이스 신용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K12 점수랑 나이스 점수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12는 최근 변화에 민감하고 나이스는 꾸준함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수를 같이 봐야 내 신용이 왜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 거죠. 단순히 연체 안 하고 카드값 제때 내는 걸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 이거는 정말 디폴트 값이에요. 신용점수의 뿌리는 결국 대출 구조에 있는데요. 자, 그럼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자율 높은 순으로 좀 정리를 하는 건데요. 제2금융권이라고 불리는 거,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현금 서비스 이런 고금리 대출은요 신용점수 킬러입니다. 이 대출들은 최대한 빨리 내가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상환 전용 통장 만들기인데요. 통장을 아예 하나 개설을 해서 상환일마다 자동이체되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관리되는 고객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사장님들 부가세 통장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되는 것들을 캘린더화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대출이 언제 끝나는지,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관리 루틴 자체가 신용점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단기간에 어떻게 신용을 빨리 올릴 수 있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가장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항목인데 이거를 상환하면 가장 빨리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카드론 같은 이금융권 대출을 못해도 50만원 이상 상환을 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안에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를 정리하는 것은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비금융정보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이스지킴이나 올크레딧, 토스뱅크, 카카오뱅크에서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납부했던 이력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생활신용도 인증인데요. 어차피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은 매달 우리가 꾸준히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 신용점수도 높아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등록하자마자 2-3일 내로 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등록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을 미리 결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 카드값 한 달치 납부하는 날짜가 만약에 25일이다 그러면 20일, 19일 이렇게 좀 빠르게 사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신뢰도가 쌓여서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특히 여유 있는 고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점이 붙고요. 이거는 사실 단발성보다는 한 2-3개월 정도 지속을 해야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용관리 중에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당연하게도 연체인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내가 정말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하루만 늦어도 연체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고 이게 쌓이다 보면 상습 연체자로 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부 지원이라던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건 다 습관이니까 정말 중요시 여겨서 대표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에 다건의 대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3개월 안에 여러 건으로 나눠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 고객은 급전이 필요한 위험한 고객이다 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내 기업 등급도 떨어지고 정책 자금이라던가 정부 지원제도 승인 확률도 낮아집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말씀하세요. 이건 내 개인 신용이니까 사업이랑은 상관없겠죠? 아닙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보증대출 모두 대표님 개인 신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법인 사업자분들도 대표님 개인 신용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표자의 신용 점수가 자금 실행할 때 정말 1순위로 평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말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승인 여부뿐만이 아니라 이자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똑같은 조건의 업체가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신용이 높은 업체에게는 이자를 좀 감면해주는 이런 우대 혜택이 있는 반면에 신용이 낮은 분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 액수가 수백만 원 단위로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자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미 점수가 낮아서 보증서 대출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이 두 가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이라는 자금도 있는데요. 햇살론은 금리가 많이 높고 한도도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당연히 신용을 보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이 좋아야 유리하지만 가끔은 신용이 조금 낮은 경우에도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담당자와 상의를 꼭 해보셔야겠고, 신용취약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이스 839점 이하 업체분들은 대부분 지원을 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물론 세부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정책자금 컨설턴트에게 맡겨서 정확히 내 업체가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점수가 낮은 이유부터 정확하게 진단한다. 두 번째,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한다. 세 번째, 연체라던가 다건으로 대출을 한꺼번에 받는 일은 지양하자. 네 번째, 사업자금은 결국 개인 신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표님의 신뢰도이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대표님들 정말 신용관리 잘 하셔서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부 지원도 받고 사업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팀장 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